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1월 7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9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약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목차인데요. 목차는 뭐 근본 세법 시행령 추진한 배경, 그 다음에 상세 내용, 그 다음에 추진 일정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머지 상세 내용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겠다.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겠다. 글쎄요, 기존의 부동산 세제가 적정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예, 첫 번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18년도 9.13 대책 때 나온 내용을 요번에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였었는데 2019년도 올해부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5%, 2020년도 내년에는 90%, 21년도에는 95%, 2022년이 되면 100%까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제 그 부동산 공시가격에 곱하는 퍼센테이지죠. 비율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 원짜리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작년까지에는 8천,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80%인 8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올해는 5%가 늘어나서 8,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는 9천만 원, 21년도에는 9,5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원 전체에 대한 것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보면 요거는 이제 사실 그 보유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작년 대비 2020년이 되면 거의 2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그 보유세 부담이 13.7% 정도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은 근본 세법 개정은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을 더 가중시키겠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혹은 고가의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장에 구조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의 입장에서 거래세를 많이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보유세라도 좀 많이 걷어들이겠다,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강화된 보유세 정책 중에 하나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을 신설하겠다. 참 세금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걷겠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금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신설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종부세법 개정 내용을 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0.6에서 3.2%까지 세율을 적용하겠다. 요거는 이제 현행 대비 0.1에서 1.2%까지 추가적으로 더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신설된 내용인데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 해가지고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자, 기존에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이제 그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그 과세가 됐는데, 앞으로는 요게 이제 각각의 소유자 개별적으로 이제 그 주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고가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 공제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이러한 그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으로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동 소유이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아파트를 뭐 2명이 아닌 뭐 5명이 소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분율이 각각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분 상당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그럴 때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로 포함을 시키진 않겠다라는 것이죠. 참 이거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정말 거의 뭐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으로 복잡성을 느끼게 됩니다. 뭐 부동산 관련 대책도 수도 없이 발표를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텐데, 또 세법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이러한 그 부동산 쪽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그 지배하는 자, 그 다음에 피지배를 당하는 자, 피지배자, 그 지배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그 시스템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그런 느낌의 그런 복잡성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거기에 그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하고, 그래서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에는 이제 앞으로 공동 소유자도 포함을 시키겠다. 단 예외는 밑에처럼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다가구주택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를 하겠다. 기존에는 현행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을 한다.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년간 적용을 유예시킨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참,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부과 비과세,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예, 다시 한번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부과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고 또 사가지고 또 2년 거주하고 나서 팔고 또 사고 나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팔고 이렇게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생 1회만 허용하겠다 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과세를 시키겠네요. 일반 과세.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뭐 1회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시행시기는 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을 합리화하겠다. 현행은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제 8년짜리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 이제 4년에서 8년으로 변경할 경우에 임대기간의 50%를 임대기간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뭐 최대 5년까지를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최대 4년을 한도로 하고 기존 단기 임대 기간을 전체를 임대 기간으로 인정하겠다. 자, 이 말은 요거는 이제 단기 임대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4년짜리를 이제 8년짜리로 넘어가도록 좀 권장시키는 그런 것이네요. 합리화시키겠다 라는 것인데 별로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끌고 가겠다 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다음 다음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을 배제시키겠다. 이건 뭐 이전에 9.13 대책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만약에 어길 시에는 뭐 종부세 비과세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뭐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이런 특례 적용한 것을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 사업자 물건으로 이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연 증가율을 5% 이하로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러한 혜택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요건을 규정한다. 이것도 신설한 거네요. 신소한 거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랑 등록 안 한 거랑 를 차등으로 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좀 이렇게 혜택을 좀 더 주겠다라는 거고 아니면 덜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배우자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하겠다. 자, 현행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2월 과세. 잠깐 현재로서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만 이제 증여를 했었을 때 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10억짜리가 아니고 6억짜리
왜냐하면 6억까지 이제 배우자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와이프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다라고 치면 6억까지는 이제 배우자 공제가 됐기 때문에 예,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와이프가 갖고 있다가 5년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이제 6억 원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이 그때 이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업계약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업계약.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분양권을 분양권 여기 있네요.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그러니까 아빠 명의로 이제 그 분양권을 구입을 했다가 요거를 와이프한테 증여를 바로 해버리면 그게 이제 2월 과세가 돼가지고 이제 배우자 2월 과세가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전멸할 수가 있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조세 탈루 그런 이제 편법이 아니고 좀 편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런 그 분양권하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도 2월 과세에 적용 대상 자산에 추가시킨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증여를 할 경우에 5년 동안 이제 5년 동안 못 팔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번에 좀 강화가 됐다.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 범위가 강화가 됐다. 기존에 토지 건물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인데요. 근본제 그 세법 개정안은 좀 부동산 세제를 정부 입장에서는 적정화 시키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보유세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촘촘하게 세법을 강화를 해서 뭐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많이 부과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사실 이렇게 세법 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대상은 고가의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들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현금 부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보유세 부담이 매년 가중이 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유세 부담을 극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 극복을 못한 물건들은 이제 시중에 매물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런 그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법 시행령 자 이걸로 인해서 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앞으로 사뭇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같이 한번 봤는데요. 좀 더 한번 처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한번 차분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